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3월 15일 수요일 325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하시는 일들 다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이 가장 걱정스러운 김승호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걱정해야 될까? 사실은 제가 저를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역시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인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나름대로의 고뇌들이 우리들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 항상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황망하고 답답한 심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가 더더욱 여러분들 걱정스럽고 정말 강한 멘탈이나 강한 정신적인 그런 그 마음가짐이 아니면 쉽게 이 현상을 이겨내고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에 대한 건강과 행복이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 행복할 수 있는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매일 시를 쓰면서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제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나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또 주변 내 가족, 내 이웃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봤을 때 내 자신만큼이나 상대가 나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굉장한 고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알면서도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자주 망각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물론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어떠한 그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신뢰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방향과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모습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환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온 날이 많다 보니까 살아갈 날이 적어지고 살아온 날이 적다 보니까 살아갈 날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같을지 한번 태어나는 것은 같지만 죽는 것도 똑같이 한번 죽는 것이겠죠. 하지만 죽는 것은 정해진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떠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좀 더 좋은 관계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그에 따른 슬픔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사실 시를 쓰면서 또 내 마음에 대한 정제할 수 없었던 그런 정제되지 않은 돌덩어리 같이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재단을 해서 뭐랄까 옷과 같이 좀 반짝이게 윤기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격체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시를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쓰다 보니까 쓰게 되는 욕구가 생기고요. 또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섣불리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풀어헤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시간들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물론 일상이 하도 바빠서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시간이 따로 어떻게 준비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누구나 자투리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시간을 허비하고 그 시간을 잘못된 그러한 망상이나 망각에 빠뜨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것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손대게 되면 습관적으로 계속 손대게 되는 말 그대로 마약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이 황폐화되고 영혼이 깨어져 버리고 또 육체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전에 그러한 분들을 뵀던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의 정신적인 것이 강하지 못한 까닭에 자꾸 의존하고 그런 것을 손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충고하게 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게 되는데도 그렇다고 들어줄 사람들도 아니고 들는 것 같지도 않기에 관계와 어떤 관성적인 뭐랄까 느낌만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과감하게 그러한 관계를 끊어내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관계 속에서 어설픈 만남과 지속된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정녕 그것이 달라지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바르지 않은 삶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 자신의 존재가 피폐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런저런 모습들에 대한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많은 일들 사이에 그 속에서 그러한 모순적인 어떠한 삶들을 접했던 그 시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한때는 가장 그래도 인간답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런 착각은 오히려 제 자신에 대한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벽이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냉정하다고 할진 몰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끊어내니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은 건전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었고요. 그러한 분들과 관계를 갖고 계속 지속적인 어떠한 그 삶과 생각을 논의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졌다. 또 목표하는 부분들이 계속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의 첫 번째가 저는 글을 쓰고 매일 글을 쓰면서 뭔가 나만의 어떠한 울타리를 나만의 어떤 나무를 자라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 나무를 어떠한 터전에다 심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터전과 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가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어떠한 양질의 물과 또 어떠한 영양소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인에게는 가끔가다 그러한 그 자연과 같은 그러한 공간도 필요하지만 도심 속에 어떠한 안락한 또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할지라도 투박하고 정제되어 있지 않은 공간 속에서의 느낌도 굉장히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부터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달라지는 개선점이 계속 발전적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변화되고 그 과정의 글이 좀 더 양질의 글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태고와 탈고의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글도 그렇게 순화되고 저에 대한 어떤 말이나 행동 모든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 영혼이 저를 되찾아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되찾아오고 어떻게 잃어버리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뭐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교회 물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묵상과 기도를 사실 삶을 통해서 쉼없이 가져왔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의 얻어지는 그러한 교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느낌과 제가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깨우쳐 주는 그런 어떤 신의 영역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영혼을 찾고 보니 상대의 영혼이 보이고요. 그 상대의 영혼이 좀 더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온전히 하늘을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었고 날마다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제 삶의 어떠한 진취적인 부분을 방향성 있게 제시하고 나아가는 길에 열심을 내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주어진 일상과 일과 또 일정들 또 제가 해야 될 취재 일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의 관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러한 매 순간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평안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쓴 글은요 와우 카페라는 글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손님하고 같이 와우 카페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차 한잔을 하는 것이 요새는 아예 습관화되고 일상화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래서 차 한잔 하시고 싶어 해서 같이 차 한잔을 하러 가다가 새로 생겼다고 하는 곳을 어설프하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 가봤지만 가봐서 좋으면 아내하고 같이 또 가볼 겁니다. 와우 카페 다선 김승호. 쐐기마을 초입에서 오후에 커피 한 잔 피로를 가시게 해주지요. 그날의 피로나 스트레스는 그날 풀어야 하기에 찾은 카페에서 하늘을 보니 오색의 천막이 나를 감싸옵니다. 이곳은 들어서자마자 피규어의 박물관 같은 제목 그대로 와우 감탄이 절로 나네요. 미래와 상상의 세계를 지나 루프탑에 오르니 현실 속 봄바람에 힐링하고 커피 맛에 감탄하며 오늘을 치유받아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의 쐐기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와우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사장님하고 잠깐 담소를 나눠봤는데 또 그분에게 그분들만의 어떤 비밀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보여주셔갖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19금 방이 따로 있어요. 하여튼 잠시 구경을 했습니다. 사진 촬영은 허가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의 그 어떤 느낌, 그런 생각들, 또 작가일에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카페였습니다. 너무 많은 피규어들의 나라, 거기에 다양한 피규어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삶의 일상,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취미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것이 성과적으로 열렸을 때 그러한 공간으로 인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몫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이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힘차게 수요일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꼭 여러분만의 하나의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내일 뵙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